저녁 자리 가면은 무슨 얘기 했냐면은 저 아이디어 내가 생각한 거라고. 저거 다 내가 2005년도에 생각한 거고 우리 와이프가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막 신나서 이제 저녁 자리에서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상태라고 하고요. 필명으로는 이제 생각 실현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자 특강을 좀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이제 40살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자라고 이제 제가 나름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마경자 씨가 계시면은 첫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교보문고와 협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준비를 한 챕터는 인트로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40살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를 2016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이제 2019년에 이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의 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40살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40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거의 쉰에 가까워 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발올림을 하면 쉰에 가까우고 있고 2016년에 제가 딱 이제 만으로 4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저를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이제 9호선을 타려고 갈아타려고 이제 기다리면서 앞에 사람이 이제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는 날. 그래서 저걸 보고서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도 나는 저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콩나물 시루처럼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겠구나.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하면은 오전이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전화기를 잡고 투자기관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저는 이제 부동산 펀드 매니저였고요.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이게 뭐 몇백억, 몇천억짜리 이제 딜이기 때문에 투자기관들한테 이제 자금을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투자기관들한테 혹시 시간 되시면은 미팅 한번 잡아주시면은 물건들을 좀 설명드리러 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 친절하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상대편에서는 됐어요. 그냥 이메일로 주세요. 이제 이러고 이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끊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평소에는 저런 목소리로 이제 뭐 가족들에게 하지도 않다가 전화기 잡으면 이제 저런 삶을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가 되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가요. 그래서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요번에 이제 뭐 강남 쪽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매입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강남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스타트업 IT 기업들이 요새 되게 많기 때문이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딜이 끝나요. 그럼 3개월 뒤에 이제 광화문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또 매입하는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또 여러분 역시 오피스 빌딩은 광화문이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믿지도 않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막 3개월 만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삶을 어쩔 수 없이 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은 계속 머릿속에서는 좀 고민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뭐 퇴근하면은 저는 사실 이제 술을 잘 못하거든요. 저도 제 고등학교 때 제 얼굴을 보고 술을 잘할 줄 알았어요. 얼굴도 꺼먹고 이래가지고 잘할 줄 알았는데 사회 나와 보니까 술을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못하고 뭐 어머니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객들 만나서 술자리 가면은 이게 같이 술을 먹고 해야 좀 재밌는데 술은 못 마시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술을 마시면서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같이 이제 막 웃지만은 이제 좀 이제 술자리 길어지고 하면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좀 전에 보면 아침 오전 뭐 출근길 오전 퇴근 오후 해서 좀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투덜거리는 삶을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투덜거리고만 있으면은 10년 뒤에는 내 모습은 변할까? 5년 뒤에는 변할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뭐 팀장이지만은 본부장이 된다고 다른 삶을 살까? 뭐 설령 회사의 대표가 된다고 다른 삶을 살까? 그래서 이제 다짐을 한 게 해보자. 이제 40살 딱 이제 됐을 텐데.
그러니까 가능성은 그러니까 해보면은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 물론 실패할 확률도 있죠. 그래서 뭐 확률이 반반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안 하면은 무조건은 변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성공하면 좋은 거고 혹시 이제 성공을 못 하더라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뭔가 해봤고 뭔가 했지만은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후회는 없는 삶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작일 딥브라스 483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제 스마트폰 바탕 화면이거든요. 저 때 이제 그 어플을 하나 깔았어요. 그래서 디데이 어플을 깔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뭐 D-3년이니까 D- 뭐 1200, 뭐 1100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요 자료를 만들면서 캡처를 한 거라 이제 벌써 D-Day는 한참 지났고 뭐 483일이니까 벌써 1년 반 이상 지났을 때 이제 캡처를 한 거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버노트에다가 제가 저 어플을 깔고 에버노트에 하나씩 이제 좀 목표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내가 지금 바로 퇴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를 해볼까 아니면은 좀 준비할까.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3년 동안 준비를 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외벌이 가장이거든요. 애들도 이제 저때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돈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도 좀 믿을 구석 없이 그냥 퇴사를 한다는 거는 좀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들을 적고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를 하나하나 적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때 이제 그 3년 동안 제가 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3년이 흘러서 이제 2019년이 됐는데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초에 이제 저는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6개월 동안 상가 투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9월 달에 대세 이제 상가 투자 1호기를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두 번째 거를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다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세 번째 거를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월이 지나서 태양광 법인을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0월에는 이제 블로그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단순히 이제 전업 투자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저때 어렴풋이 하면서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0월에는 제가 이제 반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저때 이제 그 아파트 청약을 들어가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한번 청약 들어갔는데 바로 당첨이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이거 제대로 들어간 거 맞나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 계약하고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품몰하고 요게 혹시 뭐의 약자인지 혹시 맞춰보시겠습니까? 해를 품은 모듈이라고 제가 이제 약자를 졌던 이제 태양광 강의 첫 강의를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2호기를 이때 매각을 했습니다. 이때 투자했던 거를 매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태양광도 하고 이때 이제 원룸 신축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이 필요해서 이제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원룸 신축 부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월회라고 수익형 부동산 첫 강의를 시작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상가 1호기를 매각하고 이제 원룸 건물 준공하는 거하고 태양광에 또 이제 돈을 저기서 나온 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원주라고 건물 신축한, 그러니까 건물 부지 계약하고 건물 준공하자 요 경험을 가지고 또 강의를 만들어서 또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직반기라고 이제 사실은 요때 이제 그 태양광이 준공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월세 흐름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 좀 그만 다니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원하는 게 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랬더니 그럼 회사를 반만 다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되게 좋은 거예요. 돈도 저렇게 들어오는데 연봉도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반은 직장인 반은 기업가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2, 3호기를 준공하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한 6개월 다니니까 이게 너무 반만 다니는 게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좀 괴롭더라고요. 제가 저기 회사에 또 돈을 받으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퇴사를 완전히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청약했던 거 아파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책 원고를 2020년 3월 코로나 때 이제 시작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이제 이런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토지 투자하고, 기숙사 투자하고,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2월에 출간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요 책이 정말 1년 동안 쓴 책 맞느냐. 그 정도 퀄리티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초반에는 되게 느렸는데 갈수록 이렇게 점점 더 많은 것을 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반에는 좀 느렸지만 나중에 점점 더 많은 것을 해간 거는 사실은 어느 날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이제 투자하는 거를 뭔가 더 많이 깨달았고 해서 더 빨리 할 수 있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내용들을 책에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 쓰여졌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내용도 바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는 투덜거리고만 살지 않기로 했다라는 내용으로 해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2016년 요맘때 이제 또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반팔을 입고 있는데 그 땀이 나면은 그 모습에 제가 더 막 긴장하고 더 땀이 나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막 땀을 흘리고 나면은 되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되게 프로페셔널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그전까지는 제가 계속 투덜거리는 삶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투덜거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던 게 검색했어요, 인터넷에서. 땀을 막는 방법. 그래서 검색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리클로라는 걸 바르면은 땀구멍이 막히는데 여기 써 있어요, 뒷면에. 얼굴엔 바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제 얼굴에 땀 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미팅을 갔는데 얼굴이 엄청 따끔거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땀이 안 나면 다른 데서 막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물 어디 셀 때 막으면은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앞에다 이런 데다 이제 휴대용 선풍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사실 가방에 챙겨왔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게 문제점이 소리가 좀 나요, 막. 그래서 미팅하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이거 무슨 소리죠? 이러면 이제 또 당황해서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스팩인데 아이스팩을 몸에다 이렇게 딱 붙이면은 훨씬 몸이 쿨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이게 녹으면은 자꾸 이제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복대를 사가지고 이 아이스팩을 여기다 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나갔는데 이런 긴 과정을 겪고 제가 느꼈던 거는 뭔가 노력을 하면은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투덜거리고만 살면 변하지는 않는데 뭔가 노력을 해보면은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제가 투자를 할 때도 사실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룸 건물 신축용 토지를 2017년 말부터 제가 이제 구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저에게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밖에 구하러 다닐 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중개업소를 돌면은 한 번에 중개업소가 이제 가면은 막 그 매물을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라 한참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방 좀 제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 같았으면 나는 원룸 건물은 신축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랬을 텐데 저는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뭘 했냐면은 저 대신에 다른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는 동안 저는 이제 월 100만 원 정도를 저분한테 주고 저분이 평일날 저 대신에 이제 토지를 알아보고 결국은 저분이 알아봐준 토지에다가 제가 원룸 신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좀
드릴 말씀은 혹시 지금 현재 상황에 좀 뭔가 불만이 있고 하다면은 불만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뭔가를 해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부터 이제 하시지 말고 조그만 것부터 내가 오늘 좀 뭔가 투덜거린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챕터는 누군가가 무엇을 계속 하고 있다면이란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투자들을 여러 개를 했거든요. 뭐 상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태양광도 하고 뭐 원룸 신축도 했는데 이것들이 다 제가 뭔가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기회를 알게 돼서 한 것들입니다. 이 기회 포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커피랑 도서관이라는 스터디 카페인데요. 요게 이제 요즘은 이제 스터디 카페 되게 많지만은 한 뭐 5년 전만 해도 저게 이제 초창기 모델이었죠. 그래서 2016년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동네 친구를 만나고 오더니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이거 하나 오픈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한다. 관리할 것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뭐 돈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2017년에 와이프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오더니 그 친구 하나를 더 오픈했다는 거예요. 여기점을 했다가 또 하나 했다는 거예요. 저걸 듣고 나니까 그렇게 별로면은 왜 이거를 하나를 하던 거를 오히려 파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하나를 더 오픈했을까? 저거는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때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상가 투자 관련해서도 뭐 부동산 카페들 보면은 상가 투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고 그 다음에 요새는 택배만 하는데 누가 상가를 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네이버 뭐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도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상가를 가보면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잠실 세내역인데 종합운동장이 옆에 있어서 야구 끝나면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막 먹죠. 근데 이런 임차인들이 중간중간 뭐 망하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뭐 망해도 그러니까 망한지 아니면 뭐 그냥 양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금방금방 새로운 데들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 여기 상가 소유주들은 좋겠다. 이렇게 그냥 상가들이 많고 그냥 임대료 내고 알아서 다 그 다음 임차인 찾아놓고 나가고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왜 상가가 잘 안 된다고 할까? 이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태양광을 준비하면서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그 태양광 관련된 이제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게 돈이 됩니까? 이거는 뭐 돈도 안 되고 손해 안 보면 다행이겠다 했는데 뭐 또 그 다음 게시글은 태양광 발전소 매입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별로라고 그러는데 또 그 다음 사람은 나는 매입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너무 다른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뭐 상가도 잘 별로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괜찮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분명히 실패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잘 되는 뭐 음식업종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어떤 음식업 하는 뭐 사업분들은 음식업 사장님들은 재료를 좀 안 좋은 거 쓰는 분들은 뭐 잘 안 될 테고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또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저희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테니까 요거를 한번 예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직장인분이 직장은 사실 되게 위험하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을 시키니까 여러분들 직장은 다니지 마세요. 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그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거지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거는 아닐 거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투자나 사업을 해도 다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별로라고 얘기하고, 근데 누군가는 계속 그거를 확장하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그래서 누군가는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확장해서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성공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방법을 좀 어떻게든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알아는 보자라는 내용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상가 투자 공부할 때도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상가는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매 나온 상가들을 보러 막 상권 다니면은 상권들이 또 하나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 저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걸 보고 상가 투자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게 왜 여기는 잘 되고 왜 여기는 안 될까 하는 거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 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상가를 이용하는 수요와 그 다음에 그 상가 공급 비율이 다른 경매 나온 상권들보다 리센치가 월등히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학생들 관련된 업종들이 다 잘 되니까 상가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상가 투자할 때는 어디에 투자하겠다라는 그 기준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어디다 하면 망하고 어디다 하면 성공하는지를. 제가 근데 요 상가를 사례로 드린 거는 상가를 투자하라는 얘기로서 제가 사례를 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상가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노하우가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 상가를 예를 든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베스트 사례 3가지 하고 워스트 사례 3가지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 분석해서 비교해보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뭐가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상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마지막 챕터로 가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드렸던 얘기들이 투덜거리지 말고 뭔가 해보자. 그다음에 뭔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베스트 사례와 워스트 사례를 뽑아서 실패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분석이 됐으면 뭘 해야 되죠?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실행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인기통이라는 네이버 카페인데요. 이 인기통은 제가 이제 상가 좀 뭐 인테리어 수리할 일이 있을 때 스카이차라고 이렇게 부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인기통을 가서 그 스카이차 언제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스카이차 가지신 분이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날 이제 스카이차 와서 작업하면서 이제 옆에서 보다가 문득 생각한 게, 야, 이거 되게 괜찮다. 꼭 인테리어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다 이거를 서로 간에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해보자. 뭐 번역도 필요한 사람들 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컴퓨터 잘 못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컴퓨터 수리해주러 오고 뭐 1, 2만 원 주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게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네. 그래서 서비스 나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 착안을 한 거죠. 중고나라 물품을 사고 판다면 이거는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 그래서 2017년에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대박 났다. 이거는 이제 엄청난 돈을 가져올 거다. 그래서 한 건당 1%만 받아도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 그 대학원 형 중에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 있는 형이 있었거든요. 자금을 이제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형한테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펀팅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더니 그 형이 하는 첫 마디가 무슨 아이디어냐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이거 대박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디어 말고 그냥 펀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이랬더니 무슨 뭘 하려는지를 알아야 얘기를 해주지 않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서비스 나라다. 이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형이 한 말이, 야, 그 사업 모델은 벌써 크몬 같은 스타트업이 시작을 했다. 근데 어차피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중요하니까
너 팀을 어떻게 짤지, 사람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지,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펴나갈지를 한번 고민해봐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두 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까요? 이 빨간색 쳐져 있는 크몬 같은 데가 벌써 시작을 하고 있구나.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벌써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근데 이 형이 하지 말란 얘기를 저한테 안 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해봐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거는 항상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실행해 나간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2005년에 이제 저희 첫째가 이제 2004년생이어서 그때 이제 외식을 잘 못하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우리 저기 맨날 피자, 치킨 이런 거 말고 짜장면 말고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을 쫙 밑에 직원으로 둔 업체를 차려서 유명 음식점들에 영업을 해서 그 사람들 거를 아예 그냥 배송을 하자. 이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다음날 회사를 그냥 갔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와이프한테 우리 단지도 프리미엄 김밥집을 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또 그냥 회사 갔죠. 그 다음에 저희 애가 그 잠실에서 대치동 학원가 다니면서 이거 라이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잠실에. 그래서 아예 학원 버스업을 해보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2016년, 17년에 배달의 민족이 활성화되고 뭐 2019년인가 몇 조에 팔렸잖아요. 몇 조인지 몇십 조인지 이제 독일 쪽에 팔렸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저녁 자리 가면은 무슨 얘기 했냐면은 저 아이디어 내가 생각한 거라고. 저거 다 내가 2005년도에 생각한 거고 우리 와이프가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이 얘기를 막 신나서 이제 저녁 자리에서 하거든요. 근데 아까 서비스나라 그거를 듣고 나서는 제가 이것들이 완전 다 바보 같은 거예요. 저는 생각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만 하고 하지 않는 거는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창피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서야 이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첫 번째인 게 중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실행이 뭐 첫 번째일 필요도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걸 실행을 하고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한 뭐 6개월 정도 돼 보이는데 이제 일어서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가 딱 일어서고 넘어지지 않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0%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하는 일에서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 이제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 회사 일만 하다가 뭐 원룸 신축하면은 처음에 그게 잘 될 리가 없어요. 계속 힘들죠. 안 해본 거를 하려고 하니까. 블로그 제가 2017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사람이 잘 모였을 리도 없고 블로그에 사람이 모였을 리도 없죠.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시기를 뭔가 닥칠 때마다 계속 해보고 수정해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점점 사람이 늘고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뭐 강의도 이제 잘 되고 뭐 책도 출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야 이제 깨달았던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블로그도 잘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도 안 되고 태양광도 사실은 처음 생각했던 대출 금액이나 금리도 안 나오고 상가도 한 개 투자한 게 뭐 세 개 중에 하나는 또 공실이 1년이 넘어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이더리움 채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채굴기를 사서 이제 사무실 한 켠에 놨는데 얘가 처음에 살 때는 몰랐어요. 사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래픽카드가 6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당 펜이 2개가 있어가지고 걔를 탁 키면은 펜이 12개가 윙 하고 계속 돌아요. 윙 하고 옆에서 그냥 계속 돌고 걔가 그다음에 열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땀이 좀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까띠나 땀이 나는데 옆에서 열을 뿜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안 좋은 물질이. 괜히 그것만 돌리면은 막 기침이 나오는 것 같고 코로나인 것 같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뭔가가 다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다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어느 한 놈도 생각대로 되는 놈들이 없다.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씩 이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그 초보자 입장에서 글을 하나 우연찮게 올려봤더니 걔가 갑자기 조회수가 확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뭐 엄청 전문적인 지식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글 쓰는 게 훨씬 좋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다른 태양광 발전소들 이제 대출 조사해가지고 막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군데, 15군데 연락하고, 다행히 이제 그 중에 한 군데가 좋은 금액하고 금리를 줬죠. 그 다음에 상가도 고민하다가 소사무실로 다시 쪼개서 만들어서 인테리어에서 임대 완료를 금방 했고요. 근데 채굴기도 알아보니까 채굴장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굴장에 갔다가 2대를 맡겨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안 나요. 거기가 이제 그 채굴장은 어차피 창고여서 거기는 이제 소리하고 열이 엄청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알 수 있는데, 저런 것들이 어떤 게 터질지 모른다고 시작을 안 하면은 저런 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에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나고 보니까 성공을 한다는 거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대응을 잘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분명히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거 하면 문제 생긴다. 아까 아이가 한 번에 일어설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점이 생겼을 때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나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카카오톡이 회사가 나오자마자 카카오톡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2006년에 이제 아이위랩이 설립되고 2006년에 부루닷컴, 부루마블이 아니죠. 부루닷컴이라는 데가 됐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실패하고 다시 해본 거예요. 카카오톡도. 그러니까 위지아닷컴이라고, 이것도 아무도 모르죠. 이것도 실패하고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게 요거,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카카오톡. 그게 이제 성공을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걸 하고 처음에 아마 요걸 할 생각으로 아마 회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 하고 안 됐다고, 그 아이디어 안 됐다고 그냥 포기했으면은 카카오톡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큰 회사도 이제 몇 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뭐 일반 개인들도 당연히 이제 실패는 하기 마련이고, 그걸 어떻게 이제 대응해 놨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우트로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 책의 부제를 아시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책 제목도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계신데 부제를 물어봐서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갖고 왔어요. 표지를. 이제 제목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부제가 있고 또 이제 요런 부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제목보다는 요게 더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 종종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요 책을 출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 이 책도 첫 챕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였고, 아는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본 거고, 이 강의도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어떤 거를 좀 힘들어해서 했는지를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득 이제 제가 이제 40대인데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40년이 넘는 시간을 이제 부모님이 뭐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도 시키고 하고 직장도 다녔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면서 다짐을 한 게, 지금까지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거를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3년 후에 나올 책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이런 부제를 가진 책을 한번 내봤으면 하는 게 제 다음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좀 안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시고 있으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 있던 간에 오늘 제가 드린 얘기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나은 삶, 뭐 3년 후에 오늘보다 또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